자, 갓성욱의 취업톡. 예, 최성욱 차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 치는 이유는 단골 손님들 아시죠? 제 클립을 다 잘라서 이제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저기 썸네일도 만들 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자르기만 합니다. 잘라서 그냥 올려요. 예, 업로드하고 썸네일도 맨날 쓰는 그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활용해서 무료니까 그거 그냥 몇 개 글자 써서 그냥 올립니다. 저는 컨텐츠의 힘을 믿거든요. 뭐 포장이 화려하다 하려면 좋죠. 근데 제가 잘 못하니까 전 잘하는 걸 해야죠. 컨텐츠만은 제가 자신이 있고 무료 컨텐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와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럼 뭐 누군가 보겠죠. 한 명이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는요. 아마 우리 학교 학생 친구, 제가 일하는 학생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강조합니다. 막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고 비판이 있어도 무조건 해요. 왜냐면 이게 머리에 각인이 박히지 않으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 철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릴게요. 일단 저학년 때 직무를 설정하는 프로세스인데 직무라는 건 사실 이제 하는 일이죠. 하는 일. 잡이에요. 영어로는 잡. 그래서 이게 직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행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왜 비슷하냐면 제일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엉덩이를 붙이고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활동적인 것들 뭔가 푸짝푸짝해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대학생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랑 안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레걸 마인드라고 하는 뭐 로스쿨이 뭐 요즘에 뜨죠. 전문직 뭐 하는데 로스쿨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내에 있는 뭐 메이저 로스쿨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한 57%, 제가 일하는 서강대 57%, 서울대가 한 80%대, 그리고 그 이하 대학이 뭐 60%, 70%이 정도 돼요. 뭐 50% 이하도 많고. 근데 이게 뭡니까? 로스쿨 가도 변호사가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 공부만 하다가 막 미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로스쿨 가도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 시험 때문에. 막 토하려고 하고 막 우울증이 오고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죠. 막 그런 작업들, 그 지난한 공부라는 과정을 본인이 잘 이렇게 맞는다면 잘 버틸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엉덩이 붙이고 뭔가 하는 게 안 맞는 사람이 그런 로스쿨에 갔다면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직업 자체가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맞지 않아. 예를 들면 회계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받고 전문직인 장점이 있죠. 장점은 뭐 차지하고 단점이 그죠. 막 만약에 오디트 저희 그 회계 감사 쪽이라면 사이트에 매번 나가요. 흔히 얘기하는 게 장돌배기처럼 이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맨날 일을 하는 거죠. 그 저녁 때 밥 뭐 이런 거 맨날 사주니까 회사에서 먹고 막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까지 되려면 영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고객이 있어야지 회계법인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가치를 창출해. 이런 고민에 빠지면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나 CPA 땄는데. 예, 그러다가 개업, 어설프게 개업했다가 고객 하나 없어서 다시 뭐 막 구직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철없는 어른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나에 대한 고민을 이 시작점인 나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직업 좋대, 그 직업 좋대 하면 막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막 여러분들 3, 40년 일할 거잖아요. 그쵸? 이 직업이라는 건 3, 40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 막 바뀌는 거죠. 사이클이, 흐름이.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3, 40년 동안 얼마나 또 사이클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6개월 만에도 막 개발자 강풍이 불었다 꺼졌다가 증권가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뭐 난린데. 그렇죠? 그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실력이에요.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모든 시작은 나로 집중이 돼요. 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리고 면접에서도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우리 회사 왜 썼어?
너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떤 역량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계속 팔랑귀처럼 팔랑팔랑하면서 자기 진로를 인터넷으로 결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돈을 많이 주는 뭔가 뭐 돈이라는 가치에만 집착하다가 자기한테 안 맞는 직장으로 털컥돼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작점은요, 우리 저학년분들, 사기업 직무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 사실 사기업을 갈 거냐 말 거냐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직을 진입을 할 거냐, 혹은 공예 영역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교직원, 병원, 협회, 재단,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쪽을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직업 가치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아갈 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치가. 어떤 사람은 이 직업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해. 이건 뭐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적당히 벌면 됐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야. 칼퇴해야 돼. 내 시간이 많아서 저녁에 뭐 요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는 내 직업이 불안한 건 못 견뎌. 돈도 필요 없고 워라밸도 상관없는데 나는 내 직업이 막 내가 자꾸 잘리거나 권고사지거나 산업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부침이 있는 걸 너무 싫어해. 난 안정성이 최고야.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야, 나는 지방 싫어. 난 무조건 서울. 이런 위치라는 게 제일 중요한 친구도 있어요, 직업에서. 그리고 전문성. 나는 남들이 못 가지는 직업 갖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흔히 얘기하는 사자. 이런 전문성이 제일 중요해. 이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명예가 중요해. 그래서 뭐 사무관이라든지 뭔가 우아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는 되게 성과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인정 욕구가 강해서 성과 인정을 받는 그런 직업을 난 갖고 싶어.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높냐면 저는 워라밸이랑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진짜로. 제일 높은 건 안정성. 제가 좀 소심해요. 제 동생은 저보고 개복치라고 합니다. 개복치. 멘탈이 약해. 좀 이렇게 아시죠? 개복치? 네. 개복치 멘탈. 그래서 소심해요. 소심해.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체력이 약해요. 막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막 집중력은 되게 좋은 편인데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진짜 막 남들처럼 뭐 4시간 자면서 뭘 못해요. 그런 거 잘 못해. 진짜 뭐 사당 오락, 뭐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사당 오락 이런 게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고3 때도 저는 수능 세대인데, 그러니까 수능만 보던 뭐 8시간씩 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엔 비디오 보고 누워 있어야 되고 충전을 안 하면 못 움직여. 대신 집중력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을 되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보니까 찾은 직업이 결국 교직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부모님이랑 여러분들랑 다를 거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랑 여러분도 달라요. 근데 핵심이 그럼 뭡니까? 나가 가진 직업에 대한 가치, 직업의 밸류, 이 가치를 뭐를 두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제 블로그, 브런치 그리고 이 제가 대표 저자로서 취업의 뼈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좁히는 게 뭐 취준생은 좀 늦었지만 저학년이면 베스트. 취준생이라도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면 이제라도 해야 돼요.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직업 가치 중에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자꾸 딱딱 입을 쩝쩝거려서 예. 입이 마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돈, 워라밸, 안정성, 위치, 전문성, 명예 여기 하나가 생략했는데 성과 인정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걸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직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가치관을 봤더니 나는 진짜 포기 못할 거 딱 두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1번, 2번 했더니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좀 써 주세요. 나는 뭐 여기 아까 저처럼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다음이 워라밸이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될까요? 1번
사기업, 그러니까는 뭐 삼성, 현대 같은데, 뭐 SK, 뭐 이런 사기업. 2번 공의 영역, 퍼블릭 영역, 공무원, 공기업 아니면 저처럼 뭐 학교, 교직원, 병원, 협회, 재단,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데. 그다음 세 번째는 전문직, 뭐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거. 자, 어떤 거겠습니까? 1번 사기업, 2번 공, 3번 전문직. 자, 하나, 둘, 셋. 어떤 거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요. 네네. 올려주세요. 채팅창. 네,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네, 2번. 맞아요. 산도끼님. 2번이에요. 그래서 워라밸도 괜찮고 안정성도 높은 직무 영역, 그 영역은 바로 퍼블릭 영역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워라밸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막 감사 시즌에, 국정감사 시즌에 뭐 맨날 밤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좀 올라가면 좀 나아지죠. 어쨌든 안정성은 뛰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과 워라밸이면 아마 공의 영역을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이 전문성과 돈에 있어요. 전문성과 돈. 그러면 당연히 몇 번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1번 사기업, 2번 공공, 3번 전문직. 하나, 둘, 셋. 뭐죠? 맞아. 네. 답변해 주세요. 3번이죠. 네, 맞습니다. 전문직이에요. 그래야지 아마 나중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를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돈도 적당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럼 뭡니까? 사기업이죠. 사기업은 성과를 내서 성과급도 받고 내가 승진도 하고, 그쵸? 회사를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기업. 산도끼님 다 맞췄어요. 자, 이걸로 일단은 좁히라는 거예요. 좁혀지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엉뚱한 직업, 막 부모님이, 야, 요즘엔 안정이 최고야. 그런데 안정적인 막 퍼블릭 가거나, 막 준비하거나, 아니면, 야, 넌 돈이 최고야, 세상은. 전문직 해야 돼. 뭐, 이렇다고 행복하겠냐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친구한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검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하냐면, 워크넷이라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성인용 직업 심리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시면 이런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전문직으로 좀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치관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고요. 진짜 내 가치관인지 아니면 남들한테 학습된 가치관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학년 때는 뭐 타겟 잡고 이런 거보다는 나에 대한 이해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나는 되게 돈이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 나는 여유가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난 되게 인정 욕구가 강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직업 가시는 검사. 그래서 제가 옛날엔 제가 지도하던 친구 중에 전략 컨설팅 펌을 가고 싶어요 했었어요 이 친구가. 왜냐면 멋있잖아요 뽀대하고 막 진짜 막 클라이언트 만나면서 딱 그게 슈트 딱 입고 PT 빡 하고 보고서 되게 멋있게 쓰고 이 친구가 이제 쭉 준비를 했어요. 막 학회도 하고 막 이제 스터디도 하고 목 인터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PT 준비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인턴이 된 거죠. 3학년 때. 3학년 2학기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MBB 레벨에서 했거든요.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근데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어요.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야근을 좀 안 시킨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제 아내도 컨설팅펌 출신인데 그냥 새벽 2시 퇴근이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 친구가 이제 인턴이지만 이제 프로젝트 투입이 되니까 새벽에 매일 퇴근하는 거예요. 2시, 4시에. 그리고 아침에 뭐 아침 출근 조금 늦죠. 컨설팅은. 약간 플렉서블함이 있죠. 근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게 안 맞아. 매일 이러니까 주말에도 출근을 거의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끝나고 인턴. 저 이거 안 맞아요. 자기는 이 전략 컨설팅 펌의 그런 뽀대랑 그다음에 뭔가 전문성 있어 보이고 굉장히 지식 산업이잖아요. 똑똑한 브레인들이 모인다는. 난 이게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턴을 해봤더니. 그럼 이 친구가 저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거 평생 못해요. 저 3년 못 할 것 같아요. 이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달 했는데도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랑 다시 이거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4학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는 은행을 갔습니다. 역량은 뭐 초기 역량은 이렇게 컨설팅에 맞춰져 있었지만 좀 틀은 거죠. 직무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 행동 패턴이나 유형이 그 직무에 혹은 그 직업에 맞는지. 아까 뭐 제가 로스쿨 예시를 들었지만 본인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게 되게 잘 맞아야 돼요. 본인이 활동적이고 공부 막 앉아서 막 이렇게 책파고 리얼 마인드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보다 막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업하면서 뭘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로스쿨이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합격하기도 쉽지 않고. 그쵸? 그런 친구들이 1번에서 전문직이 나왔다고 로스쿨을 딱 선택을 한다면 예, 떨어지기 십상이죠. 이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직업과 직무에 대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겟팅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지 그 직업을 이룰 수 있는지 정리를 해야 돼요. 저학년 때는. 그리고 이제 본인들한테 주어진 시간들. 시간이라는 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쭉 정리하고 액션하면 돼요. 예,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취업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자소서를 두 갈씩으로 써라. 이건 진짜 장기술, 나중 일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만약에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취준생이 있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냥 남들 따라서 그냥 취업하려고 하고 있다면 한 번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뭐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야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저학년은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시작점입니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취준생이 돼서 뭐 전문직이 되든 뭐가 되든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쓰게 돼요. 전문직이 되더라도 뭐 사기업을 가더라도 그때 나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걸 막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직무를 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준생들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당장 급한 친구들 어느 정도 직무가 흐릿흐릿하게 이제 잡혀 있는 친구들은 과거 분석을 해야 돼요. 이미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학년들은 이제 투도 리스트도 뽑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PD라는 전문직이 되고 싶다. PD도 사실 하나의 전문직이죠. 사기업의 직무의 일종이고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분들은 제 유튜브 클립 중에 역량 이론이라는 클립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 이건 뭐 취준생이든 저학년이든 진로를 위해서든 제 모든 강의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이론 베이스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쉬워져요. 그리고 딱 머릿속으로 하나 관통하게 돼요. 프레임이 딱 잡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가 제가 정리한 역량을 보여주는 6가지 방법인데 거꾸로 저학년 때는 이거에 맞춰서 이 직무를 결정을 했다면 준비할 것들을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할 때는 정보 수집을 좀 해야 되겠죠. PD가 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스펙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경험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에서 쫙 펼쳐놓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PD가 되려면 필요한 지식이 뭐가 있지? 아, 전공 수업 중에 있나? 내가 신방과인데? 그랬더니 연출 관련 수업이 있네? 그리고 시사상식, 뭐 상식책 봐야 될 거고 논술과 작문 시험이 채용 공고를 봤더니 있네? 논술과 작문. 그다음에 PD 직무 관련해서 책들을 좀 읽어봐야지. 지식은 이렇게 쌓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본적인 영어, 뭐 기획 스킬, 창의력, 뭐 영상 편집도 좀 하면 좋고. 태도는 스텝들을 챙기는 태도, 기획력, 임기응변 능력 막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펙은 뭐 지상파나 이런 데 솔직히 학벌을 조금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벌 상위권 대학이면 좋고 어학은 거의 대부분 좋은 경우가 많고 여기는 학점을 보지는 않고 경험은 영상 연출 인턴십 한 게 제일 좋고 학내 방송반 같은 거 유사 경험했던 거 그리고 영상 기획이랑 연출했던 어떤 공모전을 나갔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인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분석적이고 뭔가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네. 쫙 정리하면 이게 결국 뭡니까? PD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고요. 거꾸로 고학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라는 이 6가지 관점에서 쭉 써보면 그게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필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세일즈 포인트. 예, 무기. 제가 무기라고 불리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HR, 인사. 이건 이공대 직무도 똑같아요. 이공대는 여기에 산업까지 같이 쓰셔야 돼요. 뭐 디스플레이, 뭐 공정기술, 디스플레이 생산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인사다. 그러면 인사 관련 지식을 쌓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면 나 전공 수업 들었던 것들 인사관리 들었고 조직행동 이론 들었고 청강으로 뭐 심리학과의 인사심리랑 조직심리 산업심리 들었고 뭐 경제학과의 노동경제학 그리고 현직자들이 평가나 보상이나 퇴직관리 관련해서 쓴 것들을 받고 뭐 인사 관련 포럼들을 좀 내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고 실무진들이 보는 월간 인사 관련 HRD 내가 케이스 스터디 좀 해서 정리해놨고 인사학회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학년이죠 지금 저학년이면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고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자격증으로 끝내봐야지 하면은 노무사 역시 전문직이죠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 좀 해야 되고 엑셀 파워포인트 PT 태도는 뭐 사람에 관련된 직무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편견이 없어야 되고요 무겁고 입은 무겁고 귀는 열려야 되겠죠 뭐 이 편견이 있으면 인사 못하죠. 스펙은 대부분 이제 경영 지원 영역의 스펙은 좀 좋은 편이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3.5 정도 요즘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3.5 정도면 괜찮은 수준 3.4에서 3.5 4.5 만점 그러니까 B뿔 정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B뿔 이상 어학은 대부분 높습니다. 경험은 HR 인턴십, HR 공모전 동아리나 학회에서 사람 해본 경험, 군대에서 인사행정병을 했거나 학생회에서 뭐 인사 영역에 대한 뭐 담당을 했거나 뭐 이런 경험, 마인드는 뭐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학년 때 이런 것들을 직무를 세팅이 된다면 이 6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그게 투두리스트가 되는 거고 고학년들은 거꾸로 이것들 직무를 써고 이 6가지 관점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 소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학년들은 어떻게 직무를 설정을 한다? 나에 대한 직업 가치관으로 일단 좁힌다. 공예 영역, 사회 영역, 전문직 영역을 좁히고 사회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내 경향, 내 성향 이런 걸 보면서 직무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두리스트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 6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거꾸로 이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라는 이 프레임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게 내가 나중에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할 바로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것들 역시나 제 유튜브, 이 블로그랑 브런치에 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지원할 건데 어디 쓰지? 뭐 이 글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거 보시면 제가 좀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학년분들 그리고 아직 내 가치관이나 나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한 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학년분들 직무를 결정하려면 우리가 여행지도 제주도만 알면 제주도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주도 알고 경주도 알고 대구도 알고 부산도 알고 뭐 이제 부여도 알고 막 이러면 여행지의 그 매력도를 어떤 곳인지 알면 내 옵션 시야가 넓어지고 옵션이 많아지죠. 똑같아요.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고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이해들도 좀 많이 넓혀 놓으세요. 저학년 때. 그래야 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은 한 2학년 끝나기 전에만 하면 저학년분들 큰 문제는 없고요. 고학년분들 중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저 프로세스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 진로에 대한 프로세스, 설정법이나 투도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해되시죠? 오늘 되게 심플하게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네요.